마크로스에서 세척의 전함이 발진했다는 소식은 에어로게이터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라우데키아는 마크로스와 태양계 내외의 전투 상황을 논의하며 젠트라디와 멜트란디의 교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빌레타가 지구인들이 정체불명의 생물과 전투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자 라우데키아는 의아해하며 유제스에게 그 생물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고 조사를 지시한다. 라우데키아는 정체불명의 생물, 즉 우주괴수에 대해 금시초문인 듯 했지만 어째서인지 유제스는 우주괴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주괴수에 대한 지시 이후 라우데키아는 거인들의 요격을 위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활동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잉그램은 젠트라디와 멜트란디는 문화를 가지지 못한 종족이라 컬처 쇼크를 응용한 공격이 매우 유효할 거란 의견을 내지만, 유제스는 그건 과거 전쟁에서의 이야기라며 반대하는데, 유제스는 발마 제국의 문화는 발마 본성의 최고 권력자 영제와 그 부하 12지족에 의해서 완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오랜 세월에 걸친 영제의 지배는 제국 그 자체의 문화를 역행, 퇴화시켜버렸다며, 발마 제국이 다른 문명을 손에 넣고는 있지만 발마 자체는 거인들과 똑같이 싸움뿐인 집단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구의 문명이라면 거인들에게 컬처 쇼크를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우데키아는 이에 대한 답은 마크로스가 보여줄 거라며, 이 때문에 발마 제국의 함대는 마크로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거라 말한다. 그리고 빌레타와 레비, 샤피로에게 함께 태양계 밖으로 나가 거인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를, 잉그램과 하이넬은 함께 지구로 향하여 지구의 군세 통합을 준비하라 지시한다. 한편 잉그램은 지구 측의 독자적인 기술과 발마 제국의 기술을 결집한 기동병기 아스트라나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제스는 잉그램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두겠다며, 너의 힘으로 크로스게이트 패러다임 시스템을 해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아스트라나간에 그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생각한 유제스는 우주에서 표류하던 잉그램을 구해 새로운 생명과 지식, 힘을 준 것이 자신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레비는 유세이와 접촉 후 두통이 심해지고 있었다. 유세이의 염은 내부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 같았으며 주데카의 정신 장벽을 중화할 정도로 강력했는데, 하지만 유제스는 레비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그녀가 발마리 제국의 구세주로서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격려한다. 시라의 그란가라는 곧 달 궤도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이들의 역할은 한시라도 빨리 월면 도시와 콜로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다. 달의 네오테크네튠 기지, 이곳은 분명 휘케바인 1호기의 폭주 사고로 소멸했다는 그곳이었다. 그 사고 후 에너하임 일렉트로니움은 군에게 땅을 매입했고 빠르게 재건설되어 표면적으로는 개발 공장과 테스트장이 되었는데, 실상은 리가 밀리티어의 거점으로 빅토리나 빅토리2 등이 이곳에서 개발되었다. 니나를 보자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미리 칠더였다.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의 메카닉으로 에우고의 도크함인 라비앙 로즈의 스텝인 그녀는 계속해서 신형기가 롤아웃되는 이곳으로 지원하 있었다. 미리는 3호기가 꽤 괜찮게 완성됐다며 3호기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예정된 코우 우라키 소위를 찾는데, 어째서인지 니나는 평소답지 않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한편 우소는 미리의 안내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뮤라 미겔. 우소 에빈의 어머니로 빅토리2 건담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ビクトリーの新型を月で作ってもらうために私が設計図を月に運ぶしかなかったの。分かってくれとは言わないけれど。 우소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리광을 피우며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다 잠이 든다. 한편 듀오는 건담 데스 사이즈의 개발자인 프로페서 지로부터 콜로니 제압용 무인 병기 버그에 대한 조사 명령을 받는다. 이것은 주피트리안의 지구 클린 작전의 일환으로 여겨졌는데, 마침 루나트로 거점을 옮겼다는 오지도 신경 쓰였던 참이었기에 듀오는 이러한 이유로 따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듀오의 결정에 나머지 세 사람도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로 하는데, 버그가 콜로니용의 병기란 점이 신경 쓰였던 트로아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원래 목표였던 오지가 지금까지 표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게 신경 쓰인 히이로는 오지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카트르는 지구권 전체의 사람들을 숙청하려는 주피트리안의 움직임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고 또다시 각자의 길로 나아간다. 조사를 위해 떠나려는 히이로는 시라와 마주친다. 순간 히이로는 시라에게서 리리나의 모습을 보는데, 시라는 이들의 중요한 임무를 이해하며 임무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한다. 주피터 고스트.
최근 몇 주간 네오 카타르헤나 계곡 부근에서 정체불명의 전함이나 모빌 슈트 같은 형태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레이더 종류에는 반응하지 않고 실제로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전함과 모빌 슈트는 주피터 고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월면 도시에는 목성인들이 지구권 인간의 말살을 꾸미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시라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란가란으로 조사하러 나간다. 주피터 고스트의 출현 지역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한 소문이 아닐까 생각하던 순간, 쿠스하는 티링크 시스템으로 저기 같은 염을 추출해 위치를 찾아보는데, 그때였다. 저것이 바로 주피터 고스트의 정체. 주피터 고스트의 정체를 확인한 윤회는 저건 틀림없이 주피트리안 녀석들, 그리고 아드라스테아라고 말한다. 아드라스테아는 모터사이클 형태를 한 주피트리안의 전함으로 크로노클은 EOT의 디스텔스를 사용해 함대의 집결 위치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놈들이 함대를 집결시키고 숨겼던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콜로니를 습격하거나 지구로 강화할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저 전함을 막아야만 했다. なんでダメなの。嘘。個人主義にとらわれたゲリラはもう私たちの敵ではないのよ。 勝てちゃダメ。 결과적으로는 적을 놓치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적 함대가 지구나 콜로니로 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기에 간신히 주피트리안의 지구 침공을 막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놈들은 바로 다음 수단을 준비해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였다. 5인용 백작으로부터 프론티어 사이드의 콜로니가 계속해서 통신이 끊어지고 있다는 연락이 온다. 그곳은 분명 시북이 있던 사이드. 그곳에서 콜로니 제압용의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온다. 또한 리가 밀리티어의 전함도 파견했지만 방금 전에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는데,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크로스본 뱅가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에 시라는 제1종 전투 배치 명령을 내린 채 프론티어 사이드로 향한다.